네, 바로 이어서 뉴스 읽어주는 남자 순서에서는 반세기 만에 전격적으로 합의된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소식하고요. 또 여성들이 학력에 따라서 일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가정을 우선시하는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미국과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윤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적성국으로 이제 지냈던 두 나라인데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대가 좀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12월이라서 그런지 화해 무드가 또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박 소식으로 처음 시작하면요. 쿠바 하면 두 분의 앵커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쿠바요? 네. 쿠바는 일단 쉽게 가볼 수 없는 나라. 그렇죠. 좀 멀어 보이고요. 누군가 굉장히 파란 하늘이 인상적이었다고 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밍웨이가 생각이 나고요. 해밍웨이가 즐겨 마셨던 모히토라는 칵테일도 생각이 납니다. 예. 참 낭만적인 곳인데 네. 지도를 보시면 이 두 나라가 왜 앙숙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고요. 쿠바가 이 플로리다 바로 밑에 턱 밑에 있습니다. 이 턱 밑에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쿠바를 떠난 이후에 미국이 침공을 해서 이 친미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쿠바는 혁명을 통해서 독자 정권을 수립했고요. 이 카리브해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앞마당에서 눈의 가시로 이렇게 반기를 들고 매번 맞섰습니다. 그렇죠. 케네디 시절과 카스트로 시절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까지 갔고요. 자, 그러면 이 양국이 왜 앙숙이 됐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쿠바의 관계를 보시면 1959년입니다. 쿠바 혁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로, 또 체게바라 이 혁명 동지들이죠. 혁명을 해서 독자 정권을 만들었고요. 바로 2년 뒤에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피그만 침공이 있었는데 그 이듬해인 1962년도에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데 쿠바 배후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위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양국 간이 핵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고요. 이후에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합니다. 사실 쿠바를 제재하고 고립시키면서 이 62년에서 지금 보여드린 2009년 사이에는 양국 간에 계속 긴장만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급기야 2009년에 우리가 잘 아는 피델 카스트로가 자신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를 후임자로 임명하는데 오히려 미국의 간첩,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 혐의로 미국인이 체포가 됩니다. 자, 2009년 그리고 2013년 저희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반세기 동안 이렇게 앙숙으로 지내던 양국이 작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양국 사이에는 공개되지 않은 어떤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을까요? 화면을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앙숙이 친해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소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보시면 만델라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3년도에 물음표를 해놨었는데 작년 12월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영어로 악수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화면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 왜 교황이 여기서 중요하냐면 이번 교황이 남미 출신의 교황입니다. 자, 교황에게 쿠바 문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교황이 올 여름에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에게 각각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번 관계 개선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를 본격적으로 의사타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나라 간의 주 무대가 오히려 캐나다, 오타와 이 눈의 나라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양국 간의 공개, 비공개 두 개의 채널이 계속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스파이 맞교환인데요. 이번에 미국과 쿠바가 관계 개선을 하게 된 데는 총 5명의 스파이가 있습니다. 쿠바에서 미국으로 가서 쿠바인 스파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인으로 쿠바에서 잡혔던 공개된 스파이 1명과 공개되지 않은 스파이 1명, 총 5명의 스파이가 태운 비행기가 양국에서 교차하는 순간 바로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국교 정상화 합의를 전격 발표합니다.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어 온 거네요. 그렇죠. 원래 이 모든 마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언론을 통해서는 잘 안 나오지만 사실 그러면 미국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쿠바와 잘 지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가장 관심은 미국이 적성국으로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쿠바가 있고요. 이란이 있고, 예. 그리고 불량국가라고 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 앞에 두 나라는 요즘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란하고는 사실 핵 협상을 아주 속도를 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아예 국교 정상화 단계까지 갔죠. 자, 남은 것은 북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한 4개국 정도하고 수교를 안 하고 있는데 쿠바 역시 수교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향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 북한, 특히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한테 어떤 신호를 줄지 향후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요즘 아침마다 제가 통계를 많이 들고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통계 같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인데 2014년 한국의 사회 동향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다. 이런 큰 주제가 있는데 두 분의 앵커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최종석 앵커, 가정이 우선이신가요? 저 당연히 가정이 뭐 우선이죠. 네. 예. 그리고 이 질문을 양영은 앵커에게 드리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가정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봤더니 역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한 22.6%포인트 이상 나는 가정보다 일이 중요하다. 좀 간 큰 남성들인데 특히 여성 가운데서 보면 특히 고학력일수록 나는 가정보다 일이 중요하다. 하나 재밌는 것은 남성의 경우에는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뭐 가정, 일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가 98년에 비해서 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고요.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가계부채 3년 전에 비해서 1,200만 원 이상 증가를 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도 4명 중에 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노인의 사회적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